홍시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1년차 싱글맘이에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그런 인간들을 가족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게 참 후회가 되네요. 저희 부부는 결혼할 때 양가에서 아무것도 지원받지 않고 그저 저희끼리 형편되는 만큼 열심히 살아보자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어차피 시댁에서 남편이 장가간다고 크게 지원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은 조건에서 시작해야 나중에 서로 뒷말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근면성실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생활이 빠듯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을 때 아이를 갖자는 남편의 의견에 동의해서 결혼하고 6개월째 되었을 때 임신을 했어요. 그래도 예정일 한 달 전까지는 쉬지 않고 일을 했죠. 출산휴가나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다른 유급휴가까지만 사용하고 회사도 당연히 복귀할 예정이고요. 출산하고 나서 딱 2달 쉬고 복귀하려고 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외벌이로 아이까지 키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욕심 같아서는 제가 붙어서 아이 돌보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어린이집을 보낼지 다른 방법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죠. 근데 친정아빠가 저에게 조심스레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는 엄마가 직접 돌보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겠냐면서요. 당연히 그러고 싶죠. 욕심 같아서는 무조건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그렇지가 않으니 맞벌이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결혼과 육아는 현실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아빠가 그런 말을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께서 많이 바쁘셔서 저랑 남동생이랑 둘만 집에 있는 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마 아빠는 이런 것들이 가슴속에 맺혀서 제가 아이 곁을 지켜주셨으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대신 아빠도 그냥 막무가내로 집에서 아이 보라는 건 아니라면서 아빠 명의로 있던 건물 중 하나를 제 명의로 바꿔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거 받고 저희 아이 초등학교 갈 때까지는 같이 많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면서요. 월세 수익으로 생활비 쓰면 그래도 월급쟁이보다는 낫지 않냐고 하셨지만 남편 입장도 있고 해서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엄마까지 나서서 저를 설득하시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제 고집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자식된 도리는 아니니까 부모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대신에 아이 크고 나면 다시 일하겠다고 그전까지만 도움받는 걸로 하겠다. 건물 명의는 그대로 아빠 앞으로 두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큰 재산을 가져본 적도 없고 괜히 저한테 큰돈이 들어왔다가 저도 제가 어떻게 될지 믿지 못했어요. 미련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달 부지런히 일해서 월급 받는 재미를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가족끼리 보낼 수 있는 시간도 포기하시면서 힘들게 쌓아올린 부를 제가 불로소득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물려주시면 모를까. 지금은 부모님 노후에 편하게 즐기며 사셨으면 좋겠는 게 제 바람이었죠. 그렇게 잠정적으로 회사는 그만두게 되었어요. 남편에게도 상황을 얘기해줬어요. 회사 안 나가고 아이 곁에서 있는 조건으로 아빠가 생활비 지원해 주시기로 했다고요. 내 자식이긴 하지만 손주 봐주는 조건으로 월급 후하게 받게 되었다니 남편도 좋아하며 감사하다고 했었죠. 작은 원룸 건물이긴 하지만 대학 상권을 끼고 있어서 공실이 거의 나지 않는 알짜 건물이었어요. 당연히 월세 수익만 해도 제 월급 2배 이상이었고요. 나름 출근해서 동료들과 떠들며 일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그래도 출근을 안 하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여유도 많이 생겨서 제 스스로에게 쓸 시간도 생기고 여러모로 장점이 더 많은 듯했어요. 그래도 저한테 들어가는 돈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여유가 되는 족족 아이한테 장난감이며 먹는 거며 해줄 수 있는 선에서는 정말 최대한 좋은 경험만 시켜주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집에 저랑 있을 때면 노골적으로 외제차 사진을 보여주며 차가 정말 잘 빠지지 않았냐고 묻더라고요. 저희 차 국산 중형차인데 이제 5년밖에 안 됐거든요. 요즘 사람치고는 그래도 꽤 탄 편이긴 한데 저희가 차를 매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비 오는 날이나 장 보러 갈 때 말고는 안 써서 차량 상태가 연식에 비해 꽤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도 사회생활하는 남자가 5년 탔으면 많이 노력했다 싶어서 물어봤어요. 차 바꾸고 싶은 건 알겠는데 꼭 외제차여야 하냐고요. 저희 부부 예전 수입으로는 외제차는 어림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남편 허파에 벌써 바람이 들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형편될 때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남편은 신나서 이 차 저 차 설명을 하는데 제 눈엔 그냥 다 비슷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남편에게 마음에 드는 걸로 알아서 골라보라고 했어요.
남편이 고른 차는 크고 뚱뚱하게 생겼는데 저보다 어차피 남편이 많이 이용하니 일단은 알았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우리가 타던 차는 어떻게 할 거냐고 시누이한테 주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누나 차 걱정을 하는데 우리가 금수저 집안도 아니고 저는 당연히 팔고 신차 살 때 차값에 보태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직 그렇게 여유 있는 거 아니라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고 말하니까 입꼬리가 삐죽거리더라고요. 결국 타던 차는 제가 하자는 대로 중고차로 팔아서 신차값에 보태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며칠 지나서 시댁 식구들이 우연 같지 않지만 우연히 저희 동네 근처에 볼 일이 있었다며 놀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놀러 가도 되냐는 게 아니고 놀러 가겠다는 통보였어요. 근데 저희 집에 도착하시자마자 안부 인사고 뭐고 그런 거 없이 바로 본론부터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차 바꾸는 거 들었다고? 타던 차 달라면서요. 시누이 차가 10년 가까이 된 경차였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처럼 평범한 중형차 끌고 다니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는데 저도 좀 흔들렸어요. 시누이 상황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솔직히 저희 차 판다고 해서 이게 천 단위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시댁 식구도 가족으로 봐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도 흔들리고 그냥 눈 딱 감고 준다고 할까? 고마워는 할까? 하며 고민을 하느라 아무 말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머님께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우리 애 놀랄까봐 어머님한테 왜 그러시냐고 작게 말씀하시라고 했는데도 언성을 높여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요지는 그까짓 거 몇 푼이나 한다고 시누이가 달라면 좀 주지. 그런 걸로 유세를 부리고 그러는 거 아니라며 그리고 그게 네 차냐고? 니네 부부차 아니냐고 어디서 네 재산 내 재산을 따지냐며 시누이도 가족인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며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참 새치 혀가 문제라는 게 드리겠다는 말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는데 갑자기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무리 어른이 얘기해도 저도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내가 언제 네 재산 내 재산을 따졌냐고 그리고 우리가 재산이라고 할 게 뭐가 있냐고 말씀드렸더니 건물 받은 거 다 알고 있는데 왜 잡아떼냐고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남편 한번 쳐다보고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애 보느라 직장 못 다니니까 아빠가 생활비를 지원해 주시는 거지 난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고요. 그랬더니 어버버버 하시다가 니네 아빠 거면 니 거지 뭘 그러냐며 니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건물 싸들고 갈 거냐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부터 슬슬 화가 차오르더라고요. 아니 멀쩡히 살아계신 분이 죽는단 소리를 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께 왜 우리 아빠 재산을 어머님이 탐내냐며 저희 아빠 무병장수 하시면서 10원 한 장까지 다 쓰시고 가실 거니까 관심 끄라고 했어요. 어머님은 얼굴이 벌개져서 자기가 무슨 사돈어른 재산을 탐냈다고 그러냐며 어차피 딸한테 물려주실 것 같으니까 하는 말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어영부영하다가는 시댁에서 숟가락 얹겠다 싶어서 칼같이 선을 그었어요. 물려받아도 내 거지 그걸 왜 어머님이 참견하시냐고요. 솔직히 시댁에서 저렇게 얘기하는데 화 안 날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는 동안 시댁에서 도와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열받는 건 시어머니가 저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란 놈은 주둥이를 꾹 닫고 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계신 아빠 들먹이면서 돌아가실 때 재산을 물려주니만이 그런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았고 아빠 재산은 아빠가 사회에 환원을 하던지 카지노 가서 탕진을 하시던지 아빠가 알아서 다 쓰실 거니까 신경 끄고 돌아가시라고 했어요. 어머님은 여자가 시집 왔으면 시댁 챙길 줄 알아야지. 저 혼자 독식할 생각한다며 저보고 독한 년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시댁에서 뭘 해줬다고 제가 시댁을 챙겨야 하나요? 아이 방에 눕혀놓고 나와서 빨리 다 나가시라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내쫓는 거 보라며 집안꼴 잘 돌아간다고 하시고 시누이는 그 와중에 차 자기 주는 거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이런 게 거지근성일까요? 이혼까지는 생각 못했지만 저런 것도 가족인가 도움이라고는 단 한 번도 안 되는 거. 영 끊고 살아도 무방하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들 내보내고 나서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시댁에다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라고 다니는 거냐고. 그리고 저런 무리한 요구를 하면 남편이 중간에서 끊어줘야 될 거 아니냐고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냈죠. 가만히 듣던 남편이 한마디 했는데 정말로 손 올라갈 뻔했어요. 말이 생활비 지원이지 건물 받은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아까 시어머니한테 했던 얘기 똑같이 다시 해줬어요. 우리 아빠 재산에 왜 자꾸 시댁에서 관심을 갖냐고. 아빠가 그걸 어떻게 쓰던 네가 무슨 자격으로 참견하냐고요.
남편 한다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당연히 물려주시면 부부 공동재산인데 자기가 왜 자격이 없냐고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너 때문에 이제 아빠한테 생활비 안 받을 거고 우리 애 어린이집에 맡기고 나도 출근할 거니까 다 없는 걸로 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차는 도로에서 퍼질 때까지 바꿀 계획 없으니까 알아서 끌고 다니라고 했죠.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아빠 재산이 당신 포함해서 시댁 식구 누구에게도 단돈 10원도 안 가게 막을 거니까 관심 끄고 살라고 했어요. 남편도 나름 존심에 스크래치가 났는지 저보고 너무한 거 아니냐며 따지더라고요. 자기는 가족도 아니냐면서요. 그래서 결혼할 때 당신 체면 세워주느라 조건 똑같이 맞춰서 시작한 거 아니냐고.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이 시댁에서 아무 지원 안 해준다고 욕을 했냐 뭘 했냐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왜 시댁 식구들은 오히려 우리 아빠 재산에 눈독을 들이냐고. 너도 억울하면 니네 엄마한테 건물 받아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먼저 나서서 뒤에서 수작 부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저렇게 다짜고짜 집에 찾아와서 돈 타령할 리가 있냐고 따졌어요. 남편은 할 말이 없었는지 아이 씨발 하더니 현관문을 부술듯이 세게 닫고 나가버렸어요. 자식 보는 앞에서 저렇게 화난다고 욕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이혼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집을 나간 남편은 주말이 다 지나서야 집에 들어왔는데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이혼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이혼 못한다고 배째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 시누이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당연히 헛소리 할 게 뻔해서 전화 오는 족족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장문의 카톡이 왔는데 처음에는 시댁에 정산인이 하나 있구나 했어요. 자기 엄마가 그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본인이 대신 사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잘못이라고 장황하게 한참을 써놓고 결국 요지는 차는 주면 안 되겠냐는 거였죠.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터지더라고요. 정말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더니 평일에 변호사 사무실 들려서 상담받았어요. 형님이 친절하게도 그날의 만행을 카톡으로 정리해 주셔서 소송은 생각보다 쉽게 흘러가겠더라고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배째라며 버텼는데 제가 집에서 변호사랑 통화하는 걸 보더니 쫄았나 봐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협의로 가면 얼마 줄 거냐고 묻네요. 저도 귀찮기도 하고 지칠 대로 지쳤기에 거지한테 적선한다 생각했어요. 너랑 니네 가족이 귀책 사유라서 내가 위자료 받아야 되는 거지만 양육권 나한테 넘기면 양육비 청구 없이 재산 분할로 끝내겠다고 했어요. 위자료 최소 2천부터 시작인데 그거면 너네 집 휘청하지 않냐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몇 푼 안 되는 거 지키고 싶으면 짱구 굴리지 말고 도장 찍으라고 했어요. 괜히 건물주 한다고 아빠한테 그때 성큼 건물 받았으면 저 거머리들한테 지금 살벌하게 피 빨리다가 제명에 못 죽었을 거예요. 욕심 안 부린 게 정말 신의 한 수였죠. 아빠는 본인이 괜히 집에서 애보라고 해서 이사단이 난 거 아니냐며 미안해 하시는데 남편이 저 모양이면 언제 헤어졌어도 헤어졌을 거라며 아빠 덕에 시간 아낀 거니까 걱정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아빠 없이 자라야 할 우리 아이만 걱정될 뿐이에요. 그래도 저런 껍데기밖에 없는 아빠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느게 아이한테도 좋을 거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해볼래요. 흥분해서 쓰다 보니 글이 쓸데없이 길어졌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홍시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